자, 이번에는 구장 피니아로 상태 관리하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뷰 프로젝트를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pm create view latest 마침표, 패키지 네임은 피니아, 그 다음에 뷰 라우터만 기본 설치로 바꿔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no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main.js 파일에서 main.css 코드 지어주고요. 여기도 이 코드들을 다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앱 컴포넌트에서는 이 코드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뷰에 홈뷰도 이렇게 지어주고 h1 홈뷰 라고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above view도 above view 라고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npm run 탭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npm install을 먼저 해줘야 되네요. npm install을 해주고 npm run 탭으로 할게요. 잠시 기다렸다가 설치가 끝나면 npm run 탭을 해주면 되는데요. 5173으로 페이지를 새롭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바웃과 홈 경로에 맞는 라우트가 적용된 뷰 프로젝트가 세팅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코드를 이제부터 하나씩 작성해 나가면서 피니아라는 걸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일단 피니아가 결국 상태 관리를 하는 라이브러리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는 건 뭐냐? 웹 애플리케이션을 렌더링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값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러한 값을 관리하는 게 상태 관리입니다. 이 상태 관리가 대규모 프로젝트로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필요해지게 되는데, 그게 왜 필요하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count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count는 ref 0이고요. 그 다음에 더블 count는 computed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increment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decrement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홈뷰에서 count는 count고요. 더블 count는 더블 count고요. 버튼을 만들게요. 증가, 감소,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카운트와 더블 카운트라는 상태값을 만들어서 그 상태값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화면에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about이라는 경로로 갔다가 다시 home이라는 경로로 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변경했던 상태가 전부 다 초기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우팅이 변경이 되기만 한다면 그 전에 입력했던 이 상태 값들이 라우팅이 변경이 되게 되면 전부 다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라우팅으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더라도 그 전에 입력했던 값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라우팅의 종류에 상관없이 또는 컴포넌트의 뎁스에 상관없이 모든 컴포넌트, 모든 라우팅 경로에서 공통적으로 상태값을 처리할 수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라이브러리가 바로 피니아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고요. 피니아는 Vue.js의 공식 스토어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니아의 공식 사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inia.vue.js.kr로 들어오면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한국어 번역이 되어져 있고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가이드에 따라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설치는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설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설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reate pinia를 불러와서 유저로 등록하라고 되어져 있죠. 불러와서 여기에 피니아, create 피니아 해주고요. 얘를 유저로 등록을 해주래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피니아에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니아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스토어를 생성한다라고 하는데, 이 스토어 파일은 기본적으로 스토어라는 폴더 이름에다가 만듭니다. count.js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 피니아 코드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import define store라는 함수를 피니아 패키지에서 불러오고요. export const 변수명을 만들고 그 변수명에 define store로 이렇게 스토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내보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스토어 인스턴스의 변수 이름은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use 플러스 파일명 플러스 store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명은 count잖아요. 그래서 count인데 그럼 결국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고 카밀 케이스 방식으로 선언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얘를 하나로 합치면 결국 변수명은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use 땡땡땡 스토어 이런 형식의 변수명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define store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데 이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스토어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이름입니다. 고유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여러 개의 스토어 파일을 만들더라도 중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고유하게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간단한 건 파일명을 적으면 됩니다. 어차피 파일명은 똑같은 게 두 개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일명을 첫 번째 식별자로 이렇게 적는 게 강제적인 규칙은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식별자가 중복되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파일명을 첫 번째 식별자로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스토어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구성 요소, 객체를 적습니다. 여기에 어떤 식으로 이 구성 요소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니아 스토어가 옵션 스토어가 되기도 하고 셋업 스토어가 되기도 해요. 옵션 스토어와 셋업 스토어가 뭐냐면 옵션 API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이 되면 옵션 스토어 방식이고 컴포지션 API와 유사하게 작성되면 셋업 스토어 방식인데 피니아는 그 두 가지의 작성 방법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의 방법 다 모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옵션 스토어 방식으로 피니아 파일을 정의하는 걸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홈 뷰 컴포넌트에 작성했던 이 코드를 옵션 스토어 피니아 코드로 작성하면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피니아에는요,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스테이트, 게터, 액션이라고 있어요. 이 스테이트는 데이터 옵션 속성과 같고요. 컴포지션 API일 경우에는 ref, reactive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getter는 computed와 같고요. 액션은 methodes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맞는 이 부분의 역할마다 이 코드에 작성되어져 있는 코드를 이제 옮겨주면 돼요. 자,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옵션 스토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내가 count라는 스토어를 값을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옵션 API의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 다음에 getter는 getters라는 속성이고요. 얘도 computed와 굉장히 유사한데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 getter 안에서 스테이트 값에 접근하려면 getter 자체적으로 넘어오는 매개 변수를 참조해야 됩니다. 이 매개 변수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를 참조하는 객체라고 해서 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state.count 곱하기 2를 해주면 결국 이렇게 작성했을 때 우리가 아까 홈 컴포넌트에서 작성했던 이 코드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피니아 코드가 되는 거예요. increment와 decrement는 함수기 때문에 액션에다가 정의할 수 있고 action은 actions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ncrement는 이렇게 해주는데
이 액션에서는 내 스테이트에 접근할 때 getter와는 다르게 this라는 키워드로 접근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decremen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홈 컴포넌트에서 작성한 코드를 옵션 스토어 피니아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export한 이 값을 import를 그대로 해오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이 담아준 변수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는 사용하면 됩니다. 카운터는 스토어 카운트고요. 스토어 더블 카운트는 카운트 스토어 더블 카운트고, 인크리먼트는 카운트 스토어의 인크리먼트, 카운트 스토어의 디크리먼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코드를 저장하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고, 서버가 꺼졌네요. npm run 탭으로 다시 구동시켜주고, 증가 버튼 이렇게 누르면 피니아 코드로 바꿨는데도 잘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러한 상태 값들은 전역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라우팅이 변경이 되어져도 그 값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피니아를 사용하면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라우팅이 변경이 되어져도 값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는 프롭스 드릴링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에서 다음과 같이 use counter store라는 인스턴스를 불러와서 사용해주면 프롭스 드릴링 없이 원하는 자식 컴포넌트들에서도 원하는 값들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근데 이 카운트 스토어를 셋업 스토어 방식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코드를 잠깐 되돌리고 이 코드를 그대로 about에다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얘를 다시 아까 스토어를 적용한 코드로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bout 뷰에다가 스토어를 정의를 해서 셋업 스토어 방식으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count.js가 아니라 countsetup.js로 이렇게 만들게요. 그럼 규칙이 있다고 했죠? 규칙은 export const use 파일명 스토어잖아요. 파일명이 count setup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define store 중복되지 않는 값이니까 파일명을 그대로 적어주고, 자, 셋업 스토어 방식은 우리가 옵션 스토어 방식은 이렇게 했는데 셋업 스토어 방식은 이렇게 함수를 두 번째 매개변수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셋업북처럼 내가 원하는 걸 내보내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컴포지션 API로 작성했던 걸 셋업 스토어 방식으로 작성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고요. 단 ref와 computed는 불러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걸 마치 셋업북처럼 이렇게 내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내보내주면 끝입니다. 얘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사용하면 돼요. 대신에 count가 아니라 count setup을 불러올 거고, use count setup store고 여기를 about view로 이렇게 바꿔주면, 자,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out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값이 잘 증가하고 감소되고요. 홈으로 가면 이렇게 똑같이 값이 잘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가 된 게 about으로 간다고 해서 초기화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다 유지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피니아를 적용을 하게 되면 전역적으로 상태를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책에서는 이러한 피니아를 옵션 API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책에는 나와 있으니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컴포지션 API에서만 피니아를 사용해 봤지만 이렇게 정의한 옵션 스토어와 셋업 스토어를 옵션스 API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그건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피니아 내용을 조금 더 활용해서 9.4절에 있는 장바구니 만들기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4절에서는 뷰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설치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아까 설명했던 그 예제 코드 기반에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이 카운트 스토어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이 코드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리고 어버뷰도 지워주고 홈뷰에 있는 내용도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리로드 윈도우 한번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빨간불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트뷰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카트뷰를 만들 건데 그대로 복사해서 카트뷰 만들고 여기에 내용만 카트뷰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경로도 지정을 해줘야겠죠. 얘를 카트라는 경로가 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앱에서도 카트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내용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카트와 홈이 이렇게 라우팅이 잘 전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장바구니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스토어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어에 cart.js라고 할 거고요. import define store export const use 파일명 store 형식으로 변수명을 지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고유한 식별자니까 파일명 그대로 해주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컴포지션 API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셋업 스토어 방식으로 피니아를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기 상품 데이터를 우리가 가상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reactive를 사용해서 정의를 할 건데 id는 1, name은 바나나, price는 1000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의 가격은 3,000원으로 할 거고요. 바나나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가격을 올릴게요.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얘는 애플 4,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활용할 거니까 리턴으로 아이템을 내보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에 담길 데이터를 저장할 카트 아이템이라는 이 데이터도 하나 정의해서 같이 이렇게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코드를 확인을 해보면 현재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바꿀게요. 홈뷰가 아니라 상품 목록이라고 바꾸고 카트뷰는 장바구니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상품 목록을 구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상품 목록을 구현을 해볼 건데 여기에 이렇게 import use cart store를 불러와 주고요. const cart store는 use cart store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일단 뭐냐면 이 아이템이라는 이 배열 데이터가 일단 필요해요. 왜? 목록을 구현해 줄 거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console.log cartstore.item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아이템의 값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카트에다가 작성하고 있네요. 여기가 아니라 홈에다가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홈에다가 작성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를 비구조화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구조화 할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내가 뭔가 비구조화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한다면 얘가 일단 한번 이렇게 비구조화 할당을 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출력을 해보면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반응형이 깨집니다. 이 아이템이라는 리액티브라는 그 반응성이 깨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비구조화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store to refs 라는 함수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 함수는 피니아 패키지에서 제공해 주는 거고요. 얘를 활용해서 비구조화를 해주게 되면 그 반응성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비구조화 할당이 되기 때문에 비구조화 할당은 항상 이렇게 store to refs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비구조화 할당을 하여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목록을 이제 반복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ul li v4 item it in item 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거죠. 키 값은 it.id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내용은 어떻게 적어주느냐, it.name 그리고 it.price 라고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간격을 좀 줄까요? 여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주면 바나나는 1,000원, 오렌지는 3,000원, 애플은 4,000원 이렇게 목록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버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버튼을 만들 거냐면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 장바구니 담기, 그리고 얘는 이제 장바구니 담기 버튼이 아니라 이제 장바구니에서 삭제하기,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장바구니 담기, 좀 글씨가 기네요. 담기와 삭제로 할까요? 그래서 담기로 누르면 장바구니에 담기고 삭제로 누르면 장바구니에 삭제가 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담기로 눌렀을 때 클릭 이벤트를 연결을 할 거고요. in cart라고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in cart는 그냥 in cart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제 내부적으로 in cart에 it.id 값을 넘겨주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in cart id 값을 받아서 카트 스토어에 우리가 카트 아이템이라는 이 배열을 만들었잖아요. 카트 아이템에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웃카트를 만들어서 아웃카트도 카트 스토어에 카트 아이템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카트 아이템을 필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와 사용자가 넘겨준 아이디가 다른 것을 필터해서 다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고 나서 여기에다가 일단 임시로 한번 구경해 볼까요? 카트 스토어에 카트 아이템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담기 누르면 이렇게 상품 인덱스가 잘 담기고요. 삭제로 누르면 삭제도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카트 아이템이라는 게 이제 전역으로 상태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니까 얘는 라우팅으로 페이지가 바뀌어도 또는 컴포넌트 중첩이 여러 번 발생해도 전혀 상관없이 그 일정한 값을 가지는 그러한 상태 값이 되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제 좀 더
더 디테일하게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장바구니 페이지를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상품을 담고 삭제하는 건 된 거니까 여기서 담은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장바구니 목록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 뷰로 넘어와서요. 똑같이 스토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import use cart store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카트 아이템을 어떻게 구하냐, 이미 내가 관리하고 있는 피니아에 이 카트 아이템에 내가 담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상품 정보에서 카트 아이템에 들어있는 아이템 값과 일치하는 것들만 따로 추려내면 됩니다. 그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볼 거예요. 카트 스토어에서 아이템을 필터하는데 어떤 걸 필터하느냐, 카트 스토어에 있는 카트 아이템의 이 아이디가 똑같은 것만 이제 추려내서 필터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스루 고침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computed가 정의되지 않았다. 얘를 이렇게 임포트 해주고요. 스루 고침을 해보면 내가 다시 홈에서 이거 바나나를 담았을 때 카트에 들어가면 바나나가 이렇게 보이고요. 애플을 담았을 때 카트에 가면 이렇게 애플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카트 아이템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한 카트 아이템을 이제 한번 출력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출력을 해볼 거냐면 여기에다가 장바구니 ul 그래서 li v4 아이템은 카트 아이템이다. 키는 아이템의 아이디가 이미 있고 얘를 활용을 할 거고요. item.name 그 다음에 item.price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장바구니에 담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삭제를 하면 장바구니에서도 삭제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삭제 같은 경우를 장바구니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홈에서 이렇게 아웃카트를 구현을 했잖아요. 이 아웃카트를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써줘서 버튼 삭제, 장바구니 페이지에서도 삭제가 되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장바구니에서도 삭제가 됩니다. 내가 여기서 삭제도 되지만 장바구니에서도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 장바구니가 삭제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웃카트라는 이 함수의 기능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건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통의 피니어 파일로 정의를 해주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단 이렇게 정의를 해줄 때는 좀 여기 내부에 있는 코드를 좀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이 카트 스토어라는 거는 컴포넌트에서 접근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르게 접근해 줘야 되는데, 이 카트 아이템이라는 게 const라는 키워드로 선언이 되어져 있으니까 재할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index2 일단 삭제할 인덱스를 구하고요. 삭제할 인덱스를 구하고, 만약에 삭제할 인덱스가 존재하면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스플라이스로 이렇게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삭제가 되고요. 이제는 이 바깥에서는 얘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카운트 스토어에 아웃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아웃카트도 스펠링이 좀 틀렸었네요. 카트 이렇게 아웃카트 다 스펠링 맞춰주고, 그럼 여기서도 얘를 지어주고 카트 스토어에 아웃카트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아웃카트 기능을 공통으로 뺀 겁니다.
아웃카트 디파인드. 여기도 이름 바꿔줘야 되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담기 되고 삭제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삭제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장바구니 비우기 기능 뭐 이런 걸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장바구니 비우기 구현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기능을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기능을 구현을 할 거냐면요. const all clear 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카트 여기다 하지 말고 카트 뷰에다가 하는 게 더 간단하겠네요. const all clear 라고 해줘서 카트 스토어에 카트 아이템을 이렇게 비워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일괄로 비우기도 할 수 있고요. 장바구니 비우기 버튼도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괄로 비우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결제를 해야 돼. 그러면 결제하기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에 결제하기. 결제하기는 페이카트라고 할까요? 페이카트는 내가 결제할 금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카트 아이템에 내가 구할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카트 아이템의 밸류에 접근을 해서 reduce 메서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총 합이 구해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작성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총 프라이스 점 얘를 이제는 그 소수점 단위 콤마를 그 천 단위 콤마를 찍어주기 위해서 to locate string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원을 결제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카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 3,000원짜리를 담았다. 그럼 합이 4,000원이잖아요. 결제하면 총 4,000원을 결제하시겠습니까? 처럼 이러한 기능들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디테일한 예외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직접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은 상품은 여러 개 담기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차피 여러 개 담겨도 여기서 필터링이 될 때는 이제 하나만 필터링이 되니까 여러 번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기능상으로는 버그가 맞으니까 이미 담겨져 있는 상품은 다시 담기지 못하게 한다든지 같은 좀 더 디테일한 예의 처리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에서 이제 나와 있는 어떤 실습 문제라든지 1분 퀴즈와 같은 것들도 꼭 풀어보셔서 이 핀야에 대한 수업을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